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0 세계위험보고서에서 기상이변을 지구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호주의 대규모 산불이나 아프리카 메뚜기떼 습격 등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는 자연재해가 기상이변이 불러온 현상입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로 접어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친환경 농업 1세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주영로 위원장과 함께 자연을 살리는 농업, 더불어 살아가는 농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1세대이자 오리농법의 선구자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주영로 친환경 자조금 위원장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친환경 농업 1세대로 불리시는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셨거나 현장에서 떠나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장이 아직도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거든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뭐 언론이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100세를 사셨어요. 그럼 할머니를 따지면 제가 반 조금 더 살은 청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워낙 일찍이 시작했기 때문에 18살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 농업 활동을 18살에 시작하셨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한 43년 동안을 그 유기농업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결이네요. 농부 주영로를 다시 일으키고 새로운 힘을 내서 도약할 수 있게 한 것. 그것이 오리농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리농법이 무엇인가요? 그 오리농법은 그 처음에는 우리나라 유기농업이 시작할 때 이제 77년도쯤 시작했는데 그때는 기술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퇴비를 넣고 그냥 손으로 김을 매면 그 유기농업이다. 농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는데 아무 기술이 없으니까 한 20년은 진짜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풀 매면 이쪽에 풀 나고 또 하도 어렵다 보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면 밤에 꿈속에서 또 논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제 청년 시절은 아주 그냥 완전히 말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낮 어려움이 많았었죠.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던 동안에 이제 오리가 등장하면서 그 제가 농고를 나왔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외국에서 잡지를 보시고 아이가모 농법이라 해갖고 일본에서 왔는데 오리농법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했더니 너무 좋은 농법이 된 거죠. 그렇군요. 오리농법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한 농법이기 전에 과학이에요. 그래서 오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을 우리가 농업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오리는 야행성이에요. 눈이 밝아요. 그리고 바지런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물을 좋아하고. 그래서 키 큰 모를 심은 다음에 그 큰 모에다 오리 병아리를 넣어요. 큰 걸 넣지 않고 병아리를 넣으면 그 오리들이 자라는 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벌레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오리가 더 자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 충청도 말로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신기가 난 후에 냅대 해둘러라. 냅대라는 거는 빨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풀이 없을 때 냅대라는 건 빨리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조상들은 그 지혜가 있었지. 그래서 그때 풀이 나기 전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흙탕물을 쳐주라 소리거든요. 그걸 뭐 탁수현상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오리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흙탕물을 치면 그 태양이 씨앗에게 빛을 안 주면 입을 못 벌려요. 이 생물의 이치가. 그걸 오리가 탁수로 현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풀씨가 또 맞는 거 먹어버리고 또 작은 풀은 우리 가슴이 가슴이 적은 사람들 보고 우리 가슴이라 그러는데 풀씨가 생각하는 우리 가슴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냥 밀고 다니면서 또 그 풀을 못 나게 만들어주고요. 또 그러고 또 이제 먹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설을 하잖아요. 근데 닭 같은 경우는 횟대에 올라가서 한간지에 노는데 오리는 좀 지저분해요. 10발짝 가면 한 번씩 싸요.
그래서 논의 전체를 싹 이렇게 그 만들어주거든요. 유기질로 싹 덮어주네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오리농법과 오리와 이 식물과의 관계가 생명체와 생명체의 관계잖아요. 말로는 안 통해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오리가 자꾸 벼를 이렇게 자극을 주면 생명체를 가진 벼가 내가 약하면 저 오리한테 당한다. 그리고 스스로 강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농업이에요. 그렇군요. 유기농법이 오리농법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우렁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오리농법은 다른 농법하고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다 같이 이제 이제 농업에 활용하는 거는 병충해 방제는 오리농법의 일반 농업 풀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오리농법의 특징은 오리는 벌레도 잡아먹고 그럼 우렁이는 벌레 못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아까 그 교환관계. 그리고 이제 농업이라는 거는 단순한 그 수확을 많이 낸다, 뭘 해결한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갔을 때 꽉꽉꽉꽉 했을 때 오리가 주덜도 꽉꽉꽉꽉 해주거든요. 그 농부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러다 보면 가슴이 좀 이렇게 열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때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불렀을 때 오리가 따라와요. 다 와요. 반응을 하네요. 그래서 좀 빨리 부르면 빨리 오고 천천히 불러서 그때 오리농법의 특징이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고 대부분의 뭐 유기농업이 다 그렇겠지만 오리농법도 이제 그렇게 그 장점이 있지만 생산량이 처음부터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한 40년 전이니까 증산 시대거든요. 통일배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수확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니까 이제 막 심원분들은 북한이 사상을 받았다. 적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점점 시작하면서 오리가 등장하면서 다른 거 틀리게 우렁이는 걸음을 못 주거든요. 오리는 자기 배설물에 걸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수확량이 증가되면서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제 이런 유기농업이 높아지고 화학 비료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단계까지 빨리 가지만 그때부터는 토양이 지력이 떨어져 다시 고꾸라지거든요. 근데 유기농업은 계속 전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 높아지고 그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일반 농업보다는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우리 오리농법이 그 농촌 농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도시 소비자들한테도 뭔가 또 그 자극을 돼서 그런 호응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뭐 생산을 많이 했다, 좀 편쾌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먹거리 문제는 농민 힘으로는 못 풀거든요. 소비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 농업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고민하다가 한 게 뭐냐면 도농일심 함께 짓는 벼농사를 창안했어요. 그러니까 농업의 일부분을 소비자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오리를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오리 한 마리가 1,900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10마리 사줘라 19,000원에. 그럼 그걸 사주면 소비자가 사주면 농업의 일부분을 내가 감당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라. 이제 그런 거로 어느 단체 가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신문사 기자님이 그걸 보고서 기사화 시켜줬어요. 한 5cm에서 7cm 단에다가 이색적인 주문 오리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있는지 몰라요. 계속 매일 전화 오는데 하루에 200통, 300통씩. 희망의 농업이다, 미래가 있다, 막 이러면서 해줘.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한 600농가가 1,950만 원 정도의 이걸 모아줘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을 다 불러갖고 그 오리 넣을 때가 시기가 참 좋아요.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그 쉬는 날 놀지 말고 저희 마을에 와라. 베풀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 떡도 좀 많이 만들고 그 시골에 어머니가 풍겨주는 그런 떡, 막걸리, 뭐 돼지도 한두 마리 잡고 그래야 그걸 해줘요. 그러고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저희 이렇게 조그만 목걸이를 하나씩 줘갖고 목걸이에다 희망을 써요. 오리에다 희망을 써요. 오리야, 문당리 농업을 잘 도와줘라. 이 땅에 먹거리를 지켜다고 이런 글을 써갖고 이 목에다 걸어주고 노래다가 그래갖고 이걸 끊어지게 해요. 종이끈으로 해서 물 담아 끊어지게. 그래서 이렇게 그 논에 넣는 그 오리입식 행사를 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 저희 마을이 계속 잘 되는 게 그때 그분들이 마음의 기도가 지금까지 살아 숨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때 그 소비자들이 아직도 연결이 혹시 되는 걸? 다 됐죠. 지금은 이제 더 높은 단계로 기초 단계고 친환경 농업은 이게
이제 좀 더 발전적으로 돼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어진 게 이제 계약 재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농민들이 누가 뭐를 먹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농산물을 올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마음을 미리 가르쳐주면 예. 아, 10개가 필요하구나. 아, 나는 100% 완성해 12개를 생산해서 10개를 주고 나머지 2개는 내가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관계가 좋을 때 예. 그 96년도에 예. 우리나라의 최초의 계약 재배를 유도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는 지금 다 못 오지만은 저희 마을은 100% 생산하면 한 톨도 안 팔리는 게 없어요. 계약 재배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그렇군요. 발전이었었죠. 당연히 가격도 좋은 가격을. 예. 가격도 그러니까 농산물을 만지기 전에 예. 서로 절충을 해요. 아. 농민이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러면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정해놓고 농사를 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이렇게 수업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알고 농사를 지면 매일 웃음이거든요. 더 나오면 야, 더 팔으니까 더 좋겠다.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이거 팔릴라나 안 팔릴라나 이건 근심의 농산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약 재배를 통해서 기쁨의 농산물을 만들자는 거죠. 15년간 힘들게 유기농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다 공개도 하고 또 유기농 인증도 마을 이름으로 받았다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농업학교를 나오는데 그 농업학교, 그러니까 풀마학교라고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사립농업학교예요. 예. 거기에서 그 교훈이 더불어 사는 평민이에요. 예. 평민은 그 농민이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걸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함께라는 말과 더불어라는 말이 이렇게 생각나요. 예.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어떤 농부가 아주 부자 됐다 이런 거 그냥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이 발전됐다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생각을 속에서 개인이 잘 되는 것보다 모두가 잘 될 때가 그것이 완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처음에 이제 그 내 개인적인 쪽보다는 그 마을의 이름으로 예. 인증을 낸 거죠. 처음에 그런 그 공동체 정신을 만든 준 것이 그 풀무학교. 그 어떤 학교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생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한 거. 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학교를 좋은 학교를 간 게 아니라 지역이 작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똥똥학교로 안 갔을 때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라고 갔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못했어도. 근데 가서 보니까 점점 그 제가 잘한 게 아니고 학교가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더불어 사는 평민 뭐 여러 가지에서 제일 감명 깊은 거는 그런 얘기를 하다 입학식 때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학생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수재가 지나간다고 들을 수 있다면 풀무학교 학생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양심이 지나간다 들을 수 있는 학생이 되라. 2학년 때 한 스승을 만나요. 예. 그분이 이제 일본의 아이노카이라 해갖고 사랑의 자에 그 고다니 주니치라는 그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뭐 알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한다니까 그때는 백목 있잖아요. 하얀 백목을 쓰니까 칠판도 닦아드리고 그러려고 학교를 갔더니 이 선생님이 앞에 딱 서니 인사를 탁 이렇게 하더니 고개를 안 드시고 가만히 있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래서 한참 있다 손등을 닦고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일제 36년 동안 너무나 많은 한국에 죄를 졌다. 내가 여기서 무릎 꿇는 사죄가 되겠느냐? 안 된다. 돈을 갖다 놓도 되겠느냐? 안 된다. 내가 사죄하면서 줄 것은 한국 농민들에게 줄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러고 서신 말씀이 한국 농민들이여 일본의 농업을 뒤쫓지 말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작정하셨네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서 그 아와지 시마를 소개했는데 그 원숭이들에게 농약과 화학농산물을 주니까 해보고 주니까 그걸 먹고 원숭이들이 변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따서 내가 다시 시작하면 저런 농업을 해보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시작이 갔고 그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20년 동안 한 번은 일본 사람이 오고 평화의 교류회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아이가문 오리농법도 그냥 기술을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 농민과 우리 농민들이 교류회를 가졌어요. 예. 그래갖고 서로가 우리가 더 나은 거는 주고 부족한 거는 가져오고 그렇게 하고서 일본의 기술과 우리 기술이 평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표어가 국경을 넘어 평화를 실현하는 유기농업 이렇게 해갖고서 그런 운동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런 노력과 그 헌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결과로 위원장님의 그 고향인가요? 홍성? 예,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 홍성이 이제 유명한 그 유기농과 교육의 산실 이렇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문당리 발전 100주년 계획, 100년 계획 뭐 이런 것이 있었다고요? 문당리 100년 계획도 있고 진짜 홍성이 유명하게 되는 거는 풀무학교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야기할 때 풀무는 지역의 어머니다. 예. 그래서 풀무가 지향하는 것이 이제 학교는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함께할 때만이 그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풀무가 지향하는 것이 지역이 학교요, 학교가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학교가 다 없어지는 건 그거거든요. 그 단순한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학교거든요. 근데 풀무학교는 오리농법도 나오고 유기농법도 나오고 협동조합도 나오고 다 학교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교 속에서 제가 하다가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외국을 다니고 하다가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저기 그 일본에 가서 그 하나 감명 깊은 게 이제 일본의 도사무라라고 도사개가 나온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갔더니 마을이 100년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때 무릎을 탁 친 거죠. 야,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가 몇 년도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22년 정도 됐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또 당황했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그 머릿속에는 그것만 100인 거예요. 그래서 100년 계획을. 그래서 공부를 했어야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좋은 점이 뭐냐면 전 걱정을 안 해요. 그건 뭐냐면 무슨 계획을 할 때면 그 저희 철학이 뭐냐면 좋은 일에는 좋은 사람이 함께 한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제가 한 일이 없어요. 다 도와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막 외쳤더니 서울의 그 녹색연합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왔어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가니까 하더라 하고 싶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환경대학원을 또 같이 하다가 그 만들어진 책이 바로 요 책이에요. 이게 21세기 문당리 발전 100년 계획. 100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년이라는 거는 그냥 연도적인 100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다, 희망을 가진다, 한 세대를 책임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인 100년에 대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꿈을 꿔본 거예요. 그런 가르침 책이 그렇군요. 그것이 2000년도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네요. 그 2000년도에 그 농촌운동 하다가 그 제가 생각한 게 교육관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에다 건의했더니 나라가 들어줬어요. 그래갖고 김대중 대통령 때 김성훈 농림부 장관님이 이걸 받아들여줬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100년 계획을 제가 지을 때 기념 출판으로 이게 그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요대로 이제 비도덕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더 크게 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축소되고 어떤 거는 또 버린 것도 있고 그래. 근데 이 지금 와서 보니까 한 80% 이상은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을에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마을에 병원이 문당리에는 없지만 홍동면에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병원을 지금 만들어서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우리 위원장님 그동안 유기농업이나 마을운동 등 많은 일들을 해내셨고 또 그 과정에서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제가 관심이 가는 그 큰 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산농촌상과 윤봉길 농민상. 이 언제 어떻게 받으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런 것 같아요. 상을 뭐 자리에서 주는 것보다 상을 이렇게 주는 것도 보지만 그걸 통해서 다음을 더 기약하는 그런 쪽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대산농촌문화상 같은 경우는 한국의 노벨평화상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렇죠. 상금도 많은 데다가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대산농촌재단에서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2002년도에 어린 나이에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리농법이 왕성하고 마을운동이 전체가 됐을 때 거의 일간지에 제 얼굴이 다 나온 것 같아요. 희망의 농업, 미래의 농업. 그때 이제 그쪽 누가 추천해 갖고 그렇게 해서 받게 됐고요. 그래서 참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마을민들이 잘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금이 좀 꽤 많았는데 예. 상장은 제가 갖고 예. 상금은 마을에다 다 드렸어요. 전액을.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더 그 대산이 바라는 신영호 선생님이 바라는 것대로 좀 좋은 복지 농촌을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런 뜻에서 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윤봉길 농민상은 그 윤봉길 의사의 그 정신을 받는 것을 안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서 이제 안 받으면 안 된다 해갖고 해서 받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유기농이라는 건 독립운동하는 것 같아요.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꼭 해야 되네. 때로는 눈물을 흘리가며 그 하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거부하지 않고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유기농업은 좀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높이 평가해서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뭐 본인 스스로는 뭐 그 부정하시지만 농업계의 원로 아니 뭐 원로신데 좀 편하게 지내실 만도 한데 지난해 1월 그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농사만 열심히 짓다가 마을 운동을 하다가 후배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좀 동참해달라고 해서 처음엔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일을 그런 거 해본 거 경험도 없고 그냥 마을 운동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 가서 이제 수락한 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조금이 이제 1기, 2기에서 2년씩 한 4년이 지나고 이제 상기를 맺었는데 1기, 2기는 그 전라남도 강용 회장님이 참 학력도 좋고 그런 분들이 열심히 뼈대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계속 뼈대만 만드는 것은 안 되고 나무 가지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지라는 거는 별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늘도 만들어주고 바람도 일으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가는 제 거를 감추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작은 가지 역할은 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그럼 내가 그늘이 되어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맡게 됐어요. 그렇군요. 자, 2016년 7월에 친환경 자조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요? 이 자조금은 근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스스로 자자를 쓰기 때문에 그 스스로 농민들이 돈을 이렇게 모으면 정부가 그거를 매칭이 갖고 50대 50일이 갖고 이렇게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농민들이 이제 문제를 나라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 조절도 하고 생산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이 멋있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 행사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우자조금도 있고 양돈자조금은 워낙 크고 잘 돼 있어요. 근데 친환경 쪽은 이렇게 다품목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이렇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주로 자조금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그 대개 친환경 농산물이 주 판매처가 학교 급식이에요. 그렇죠. 학교가 중단되니까 모든 것이 적체가 되니까 생물은 자라나고 팔리진 않고 그러니까 농민으로서는 진짜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자조금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조금이 시장님을 찾아가 갖고 시장님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건강을 위하는 거지 학교에서 꼭 해야 하냐. 그래서 꾸러미를 10만 원짜리를 해서 집으로도 보내줍시다. 그래갖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경기도 각 도에서 해서 또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에코 프라이데이라 해서 금요일 날 친환경 농으로 한 끼를 먹어보자. 이게 기초 단계로. 그래서 금요일을 지구를 지키는 날이라 해갖고 에코 프라이데이라 해갖고 그날 한 친환경으로 만든 아무것도 주니까 한 번씩 먹어보자. 그래서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진흥청이라든지 그다음에 AT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청운대학교, 대학교라든지 이렇게 맺어갖고 그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6월 6일이 이제 6.2잖아요. 그 날짜를 따갖고 6.2데이라 해갖고 행사를 그동안에는 아주 서울시 한복판에서 멋있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걸 못 하니까 그 1, 2억을 되는 돈을 그 모은 거를 사랑의 열매 거기다 맡겨갖고 결손 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게 그 비싼 유기농산을 못 먹어보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이런 일들을 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생산이 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아까 가진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나 혼자의 기술이 아니고 모두의 기술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명장 제도로 해갖고 명장으로 인정해주고 그 기쁨 속에서 자기 기술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끌어내는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자조금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자조금이 정말 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참 나라가 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친환경이 이제 공익적 다원적 가치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친환경이 이 변천이 많이 변한 게 이제 법도 바뀐 게 옛날에는 단순한 먹거리 문제 농약을 했네 안 했네가 되는데 이번에 친환경 육성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생물 다양성이 들어가고 생물이 순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자조금이 좀 약속대로 농민이 많이 걷지는 못하거든요. 거둔 만큼의 1대1 매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나라가 좀 어렵기 때문에 100억을 일단 출연해놓고 100억을 가지고 자꾸 등장하면서 자꾸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의 그 자조금이 100억이라는 건 좀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농민이 솔직하게 거둔 만큼을 매칭해주는 제도면 그게 좀 더 멋있고 더 큰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1대1로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잘 안 된다. 안 되고 100억만 출연해놓고 그놈을 가지고 나누니까 지금 너무 작아요. 그래서 큰 일을 못하고 지금 기초 단계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저 나라가 좀 이 일은 이 코로나19라든지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형국에 이런 것들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자조금을 대폭 1대1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그 100억 정도밖에는 못한다. 이거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최근 농업계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정의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1세대로서 40년 넘은 동안 친환경 운동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는 그 단순한 그 농약을 썼다 안 했다 해도 친환경을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건 아주 작은 문제거든요. 생산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꾼 거는 육성법이 바뀌면서 이제 아까 얘기대로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순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나라가 공익적 다원적 가치 직불제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이건 연결이 고리로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그 하나의 한쪽이 아니라 지구를 지키는 그런 운동이 친환경이 좀 될 수 있는 거가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본 자세로 바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계속 이제 잘 육성하면 그 코로나가 오는 거는 단순한 그냥 질병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생물이 바란스가 깨져서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생물을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쪽에서 이제 올바르게 이제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증 마크 또는 생산 그 자체보다는 그 자연과 사람 또 자연과 자연 이런 전체적인 균형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증 마크도 이제 조금 우리가 받게 될 게 뭐냐면 유기농이다, 무농약이다 잘 모르거든요. 반문에서 유기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기르는 논, 거기서 나온 쌀,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오네요.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게 생물 다양성 그래서 그 법에 그게 이제 다시 채워갖고 그런 쪽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육적 가치라든가 문화적 가치 이런 가치들이 다 흡수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 친환경 유기농을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제 농업계도 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 소비자들, 국민 전체가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함께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도농일심 함께 짓는 농사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옛날 조상들은 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 말씀에 도시는 꽃이요, 농촌은 뿌리라.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든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관심 있게 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는 나눠질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요새 부르는 게 공동생산자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농부가 내가 심고 싶다고 심지 않아요.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요. 그렇습니다. 야, 빨갛고 달콤하고 맛있는 농산물을 저다고 품종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생산자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공동생산자를 부르자. 그래갖고 같이 가자. 그래서 둘이 같이 갈 때 그것이 될 때 나라의 농업도 살고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그 이제는 좀 미리 쓰면 좋겠어요. 소비자들이 그냥 이렇게 맛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입에 좋은 농산물을 먹을 것인가 몸에 좋은 농산물을 먹을 것인가 이제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입에 좋은 농산물을 먹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레 먹고 좀 못생기더라도 몸에 좋고 맛있는 그리고 저희들은 또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이 기회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자가 내가 먹는 쌀이 내가 먹는 채소가 누구의 농산물을 먹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쌀을 먹을 때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아저씨 쌀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감사해요. 그 돈으로 환산하지 않지만 그 가슴에 그것이 닿을 때 그 농부는 진짜 힘을 얻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그 자기가 먹는 농산물을 아저씨, 할아버지, 청년의 이름을 알고 먹는 운동이 좀 벌어졌으면 좋지 않나. 그게 희망을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위원장님 오래 전부터 그 도심 속 논학교 이런 그 찾아가는 그 농업 교육 이런 걸 하셨는데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공부를 안 한 게 이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활 속에 섰는데 제가 박사도 아니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직 실천뿐이거든요. 실천을 통해서 변함을 주는 게 제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거예요. 구제액이 발생됐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행정에서 체험비를 몇백만 원 줬어요. 쓰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걸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시골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체험하는 사람은 몇 명 아니니까 볕단도 가지고 다 가지고 소독을 해갖고 차도 소독해 갖고 서울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서울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거는 아래서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외에는 못 해요. 근데 쟤들이 올라가니까 전교생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여다 갖고 그거를 홍성군 아이디어 공모에서 당선됐어요. 1,000만 원이. 그래서 3개 학교를 했더니 너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그걸 도로 갖고 가고 도지사님한테 이걸 건의했더니 멋집니다. 내 생각과 똑같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10개 학교를 해보세요 해갖고 10개 학교를 또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점차적으로 들어갔고 지금 충남에는 160개 학교가 작년에 했어요. 그래갖고 6억을 들여서 한 학교에 이제 400만 원씩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서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건 단순한 그 학문적인 게 아니라 그 생물을 통해서 작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한 포기 물을 심어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가꾸고서 처음부터 결실까지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학교가 처음에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학부형들도. 그랬더니 1년 해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재밌어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꼭 붙잡고 선생님 내년에 또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돼서 그렇게 해서 애들이 변하는 것이 많았어요. 애들이 한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이 마이크를 딱 댔더니 이걸 뭘 느끼니 했더니 애가 떡 쓰더니 눈물이 글썽하면서 한 말이 저도 눈물이 글썽 나오더라고요. 거의 울음 섞인 말로 시골에서 고생하는 외할머니가 생각나요. 이 생각을 무슨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주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좀 알리고 싶어서 아주 제 몸 이제 거의 다 여기에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최근에는 그런 그 학교를 찾아가는 농업 교육 이것에 집중을 하시는군요. 정말 좋은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는 우리 자조금에서도 함께 오고 농림부에서 전국 단위로 확산하려고 지금 올해 시범 사업을 자조금에서 책정을 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찾아가는 그 교육, 이것이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겠습니다만은 우리 유기농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게 두 마리 토끼를 생각했던 거예요. 예. 왜냐 하나는 먼저 더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보고 두 번째는 쌀이라든지 생산물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애정 있는 농산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하고 가서 친해지니까 학교에 변화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어차피 먹을 바에야 그 동네 쌀을 먹고 싶다. 애정 있는 거를 먹고 싶다. 그래서 그걸 진행했더니 아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체험도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을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주인 된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충남이 친환경 농말 쌀 수량들을 많이 이렇게 도시와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잘 돼 있죠. 그런 역할을 해내는 거죠. 정말 일석이조 맞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이 농업 교육에 온 힘과 열정을 쏟고 계신데요. 아마 가정에서도 농업 교육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학교 교육이 하기 전에 아이들 다 시험 대상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결론적으로 감사한 거는 아버지가 하는 농업을 동조해 주면서 다 같이 가족이 전 농구 출신이거든요. 집사람도 학교 후배고 또 아들도 후배고 딸도 후배예요. 같은 학교 동문, 풀마학교 동문들이거든요. 그것도 참, 그게 너무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일을 많이 시켜야 돼요. 일이라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니고, 그 일 속에서, 일이라는 게 큰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어머니를 도와주면 방도 정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일을 안쓰러울 정도로 저는 많이 시켰어요. 그렇게 해갖고 아이들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해서 그 노동이 들려주는 그 작물이 들려주는 거를 켜져가면 그 자연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스스로 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돈 버는 일은 못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주는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아들이 다른 거에서 훌륭해서 돌아오는 것보다 아버지 농업을 같이 따른다 해서 해주는 게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것들을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소도 아들이 키고 벼농사도 하고 저는 이제 시험포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뒤에서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식이 부모의 일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참 값진 일인 것 같습니다.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 고맙죠. 그렇군요. 지난해 코로나19로 농가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반면 이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재조명 이것도 좀 컸습니다. 그것이 어려움 속에 역경 속에서도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의 농업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고민하는데 좀 조심하게 얘기해야 될 건데 저는 분명히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저는 뭐냐면 어려움 뒤에는 희망의 등불이 같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주느냐 이거죠.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계속되면 다 죽거든요. 근데 전염병을 통해서 다음을 막을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국에는 단순한 소독약이 필요하고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게 왔는가를 원인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대처하는 게 마스크냐 아니면 우리 생활을 바꿔야 되는가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쪽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올바른 먹거리와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21세기는 미생물의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동안 열렸지 우리가 너무 무시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농약 사용량이 세계에서 거의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기준치 몇 배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빨리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순환적인 농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몸에 좋은 먹거리를 먹을 것이냐, 입에 좋은 먹거리를 먹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생각은 뭐냐면 이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박수를 치고 따라야 되지만 과학이 갈 선과 가지 말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넘었으면 그건 과학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근데 뭐냐면 요새 토양을 무시하는 농업, 씨앗이 없는 농산물, 그리고 유전자가 조작된 다음 대가 없는 농산물. 이거는 저는 큰 앞으로 더 무서운 일들이 전 벌어진다고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대안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류독감 문제도 그렇거든요. 조류독감이 왔으면 왜 원이냐 이거죠. 엽댕이 지역에 있는 닭을 다 죽여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너무 과학만을 의존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를 좀 우리가 좀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나 이 순환의 농업은 돈 버는 농업이 아니고 지구를 지키는 농민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를 어떻게 이제 우리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그리고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또 역설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그 건강을 생각하게 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기가 오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래요. 이런 의미를 알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먹어주면 좋은데 꼭 우리나라는 소비 패턴이 가족 누가 암이 걸리면 친환경으로 바꾸거든요. 결과를 한번 보고서 바뀌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암에 걸려 있다. 우리는 한쪽이 지금 아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걸 농산물을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친환경 농업이 비싼 게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에는 의료보험비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비싼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쌀이 아주 비싼 쌀이 한 끼 식량이 300원이에요. 일반 쌀이 150원 원이 배도 안 되거든요. 하루 종일 제일 좋은 쌀로 밥을 먹었을 경우 1,000원이면 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끼 식량으로 따지지 않고 한 가마 이렇게 큰 단위로 따지니까 비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커피 한 잔이 1,000원짜리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끼 식량으로 따질 때는 상당히 그리고 아까 그러고 꼭 의료보험비가 붙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고 이걸 먹어줌으로써 땅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서 지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구 한 번 버린 지구를 살리려면 수십 배의 돈을 들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친환경 농업을 보여주는 눈이 좀 이렇게 우리가 열려야 되지 않나. 그렇군요. 자기 몸뿐만 아니라 지구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정말 재미있고 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농업인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같이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작년에는 그 기후 위기에서 농민들이 너무 어려웠었고 또한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희망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좀 어려워도 아까 말씀대로 생산자가 소비자와 함께 공동 생산자가 돼서 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사철이 뚜렷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위원장님 나오셔서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그런 얘기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좋은 활동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의 위기이자 식량 위기입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시대적 과제이자 농정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다는 한국판 뉴딜에도 우리 농업을 살리고 친환경 농업을 키우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